용산에서는 3명은 6명 중에 3명은 우리 편이다. 우리 편이다 얘기합니다. 근데 보수적으로 봐서 보수니까 보수도 아니지만 보수적으로 봐도 2+알파다. 그래서 2명은 우리한테 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중에 정영식 재판관이 있는 거는 네. 모두들 알고 있을 것이고 네. 다른 누군지는 아직 이름을 말하지 말자고요. 네. 근데 2명은 확실하다. 1명은 아마도 플러스 알파 이렇게 믿고 있대요. 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럴 만도 합니다. 지금 제가 이 헌법재판관 주변 이렇게 계속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내란 관련해서 그리고 이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헌법재판관대 용산에서 지금 변호인단을 꾸렸는데 김홍일도 나오고 석동현도 나오는데 검사 출신 변호사들 그러니까 검찰이나 공수처 수사에 대한 대비를 하는 변호인단은 꾸려져 있는데 헌법재판관 출신 아니고 그리고 또 이 문제를 아주 내밀하게 다투고 따져야 될 그쪽 판사 출신들은 거의 거부했습니다. 용산에서 가장 원했던 변호사는 강일원 그리고 막바지까지 매달렸던 사람은 이동읍 전 헌법재판관입니다.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이동욱 강일원 재판관은 박근혜 탄핵 때 주심이었죠. 네, 그리고 큰 역할을 했죠. 네, 근데 고사했고요. 이동욱 재판관도 고사한 것으로 보이나 판사 출신들 그 특별히 이 헌법재판관하고 막역한 가까운 사람들을 거의 접촉했고 굉장히 수임은 못했더라도 뭐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서 용산은 약간 자신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석동현 변호사가 그렇게 강하게 좀 치고 나오는 것도 여론전 불사하겠다. 우리 나가서 따지겠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지금 헌법재판관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어떤 쪽에 자신이 있어서 그렇게 나오는 것도. 그러니까 박근혜 때도 자기들은 탄핵 기각된다고 믿어가지고 그 심판하는 날 축하 케이크 준비했죠. 7층 축하 케이크를 준비했다고 하니까 작가는 자유예요. 네. 근데 이제 박근혜 때보다는 자기가 검찰총장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법조계의 그림이나 이런 게 아직 있지 않을까? 자기가 임명한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우려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 지금 사실 그것도 좋지만은 예. 제가 어제 오후 늦게 한덕수 총리실에서 이제 입장문이 나온 거 보고 마지막까지 검토한다. 12월 31일까지 일단 특검은 일반 특검 예. 데드라인이 12월 31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때까지 하고서는 결정을 내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거 보고서는 야 이거 죽 서서 개주겠다 정말로. 한덕수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결론이 났어요. 한덕수는 자기 목숨만 중요하죠. 자기가 빵에 안 들어가는 게 가장 최우선입니다. 그렇죠. 지금 일단 내란죄 피의자로 돼 있고 잘못하면은 살아서 햇빛을 못 볼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한번 한덕수 입장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서 다들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내가 한덕수라면은 어떻게 해야지 내가 빵에 안 들어가지? 그것만 중요하죠.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시 윤석열이 탄핵이 기각이 돼서 대통령에서 살아 돌아오는 거. 이래야만이 내가 빵에 안 들어갈 수 있어. 만약에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로 그 안을 다 들어준다. 뭐 탄핵안도 도장 찍어주고 무슨 뭐 특검도 도장 찍어주고 헌법재판관 3명도 도장 찍어준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빵에 안 들어갈 수 있을까? 가능성 없다는 거 누구보다도 잘 알 겁니다. 유일한 방법은 윤석열이 다시 대통령이 돌아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징조가 나타나는 게 특검안이 2개가 올라가 있잖아요. 상설 특검이 일단 올라가 있고 일반 특검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별도로 이건 형사재판이고 탄핵심판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 헌법재판관 이제 3명 임명권. 상설 특검 먼저 한번 보자고요. 이거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그럼 국회에서 추천위원을 갖다가 올렸어요. 이 권한 대행한테. 그러면 절차가 한덕수 대행이 바로 그럼 국회에서 그러면은 특검을 갖다가 후보를 갖다가 올려줘. 의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절차입니다. 그거는 지체 없이라고만 그냥 돼 있어. 지금 안 하잖아요. 그게 벌써 10일 날 국회를 통과했는데 아직까지도 국회에다가 추천 의뢰를 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의심의 연장선상에서 얘기해 보자면 그런 후 내년 초 방미 계획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미국 가버리는 거죠. 그렇지. 아니 그것도 있지만은 네. 자 제가 잠깐만 먼저 말 끊을게. 제가 한독수 입장이라면은 상설특검 인정하면은 그 임명을 하면은 형사재건에서 들어가고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관을 갖다가 3명을 임명을 안 한다 하더라도 이 형사 사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상설특검 어쨌든 특검으로 가는 걸 막아야지만이 내가 살 수 있어. 일반 특검이 같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가설에 일리 있으면서도 한 가지 저는 맹점이 있다고 보는 것은 예. 자기가 끝까지 그걸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느 시점에 탄핵해버릴 거거든요. 예. 그럼 바로 수사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 오는 사람이 자기 뜻과는 다르게 자기가 막은 걸 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체를 다 막을 수는 없으니 제가 생각하는 가설은 그 일부 받고 제가 생각하는 가설은 이 사람은 자기 목숨이 제일 중요하죠. 예. 지금 뭐 역사고 나발이고 간에 자기가 살 가장 좋은 방법은 이 탄핵이 되고 나서도 이 60일간 대선 60일 이후에 대선하는 거 아닙니까? 탄핵되면 그때까지 계속 대응을 하는 거예요. 가장 길게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게 그러려면 제 생각에는 아마 압박을 하는 쪽에서는 온갖 수단으로 협박을 할 텐데 너 이거 하면은 너 죽어라고. 근데 민주당도 너 탄핵해? 그럼 곧장 너 수사받는 거야? 감옥 갈 수 있어? 라고 할 텐데 이 사람이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길게 대응을 하는 거예요. 길게.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씀하신 듯이 일부는 받아줘요. 자, 길게 대응을 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이 보나마나 탄핵을 시킬 거거든요. 그런데 예. 최대한 일반 특검이 지금 12월 31일이 데드라인이잖아요. 예. 그때까지 15일 된 시점까지 한독수가 결정을 해야 돼. 시간 끌겠지 그때까지는 적어도. 끌겠지. 시간이 네. 끌면 끌수록 좋은 거야. 그 다음에는 지금 윤석열을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넘겼잖아요. 네. 기소를 그러면은 어디서 해야 되는 거냐. 한 번 기소하면은 다시 특검에서 기소를 할 수가 없잖아요. 없죠. 공수처에서 기소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끌면 끌수록. 한독수가 예를 들어서 20일 이내에 기소해야 되죠. 그렇지. 구속을 구속시키면 20일 내에 무조건 풀어줄 수는 없지. 그렇죠. 어쨌든 현직 대통령인데 구속을 해놓고 다시 풀어준다는 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기소를 분명히 할 텐데 그 전에 특검이 출범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특검 출범을 막는 게 한독수가 살 길이거든요. 자, 일반 특검이 12월 31일이 데드라인이잖아요. 근데 탄핵이 될 거잖아요, 자기가. 아니, 잠깐만. 그렇게 하면 민주당이 탄핵하겠죠. 그때는. 상관없다 이거지. 탄핵 되더라도 윤석열이 다시 특검으로만 안 넘어가면은 대통령으로 살아 돌아올 수 있으니 나는 빵에는 안 들어간다. 특검으로 안 넘어가고 특검이 그때까지 발족 안 됐으면 검찰이 합니다. 자, 검찰이 가져가게 돼 있어요. 예. 검찰이. 저는 가설 저 판단 그런 건 잘 모르는데 네. 제가 한덕수 권한대행 친구하고 며칠 전에 밥을 먹었어요. 네. 베프야. 주진우 취재는 저런 식이에요. 네네. 밥을 먹었어. 먹었어. 경호처가 계속 압수수색을 방해하고 수사기관하고 이게 부딪힐 텐데 갈등이 있을 텐데 한덕수가 열어줘야 된다. 그것 때문에 제가 밥을 먹었는데 베프입니다. 한덕수. 근데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야 열어주면 윤석열 수사도 하는데 한덕수 수사할 텐데 열어줄 수 있냐? 거기에 고민이 있다 하면서 자기 수사가 지금 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당연하지. 지금, 네. 당연하죠. 그러니까 대응을 유지해줘야 된단 말이야. 대응을. 그래서 예, 이 자리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그렇지. 중요한 그렇기 얘기에서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덕수가 예를 들어 양곡관리법 이런 거는 거부권 행사해요. 그거는 틀림없이 국힘으로부터 더 압박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걸 만족시켜줘요. 안심시켜요. 끝까지 끌고 가면서. 그런데 김건희 특검법도 막아요. 그거는 저쪽에서 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전 국민한테 제일 중요한 건 내란 특검법하고 헌재 재판관 임명입니다. 예. 이거 두 개만 해주면 돼요. 사실은 나머지는 다 나중에 해도 돼요. 그걸 왜 해줘?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탄핵당하지 않게 해서 민주당이 이것까지 안 해주면 즉시 탄핵할 거거든요. 그런 순간 바로 윤석열이 어떻게든 상관없이 자기는 수사받을 그렇죠. 거 즉시 소환돼서 수사받아요. 그걸 미뤄야 돼. 자, 그럼 그걸 생각을 밀어야 해보세요. 돼. 그거를. 그걸 자,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 두 개는 그렇다고 그래서, 해서 예. 한독수를 갖다가 죄를 갖다가 민주당이 면제시켜줄 수 있습니까? 없죠. 그걸 한독수가 모르겠어요.
한독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민주당 말을 들어서 민주당이 봐줄 거라는 그 선의에 기대는 게 아니고 네. 윤석열이 어떻게든 다시 대통령이 돼서 돌아오는 길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자기 혼자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만약에 그 민주당이 자기를 탄핵시킬 수 있는 수단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이걸 윤석열 돌아올 때까지 자기가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12월 31일까지 막을 수 있잖아요. 그때 되면은 예. 공특검이 출범을 못 한다니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출범을 하더라도 기소를 못 한다니까.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특검이 못한다 하더라도 그게 하는 게 특검이 빨리 발족해서 특검이 넘겨받아서 기소하는 게 제일 좋죠. 예. 그게 베스트인데 왜냐면 공수처가 윤석열을 기소할 수 없잖아요. 지금 수사는 할 수 있는데 기소를 할 수 없거든요. 검찰에 넘겨야지. 예. 그러니까 특검에 넘기면 베스트인데 예. 특검에 못 넘기고 검찰에 넘길 그렇죠. 거니까. 예. 그러면 검찰도 윤석열이 돌아올 걸 믿고 다 죽여버려야 되는데 이걸 기소를 안 한다든가 예. 그렇게는 못해요. 검찰도. 예. 그러니까 한덕수 혼자 이 모든 걸 막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파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가 살 가장 높은 확률은 자기가 가장 오래 있는 것이다. 거기에. 저는 그걸 선택할 거라고 본다는 거죠. 한덕수 몇 달 더 있다가 몇 달 더 있는다고 절대로 빵에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제가 얘기를 해야 자. 자연스럽게 최경영 기자 발언 기회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브릿지 역할을 한다면 네. 저는 이 대목과 관련해서는 공장장하고 판단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층위가 다른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양곡관리법 등등이 있고 그보다 더 한 단계 올라가면은 그 김건희 특검법이나 그렇죠. 내란 본특검이 있고 그보다 더 한 단계 올라가면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부분이 제일 있는데 중요하죠. 예. 이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조차 안 한다? 그거는 바로 탄핵이에요. 즉시 탄핵이죠. 그러니까 이 층위 중에 고민을 할 겁니다. 어느 층위까지 내가 받아들일 것이고 그렇죠. 어느 층위를 내가 내줄 것인가를 한덕수는 고민할 것이고 그 고민을 봤을 때 저도 개인적으로는 내란 본특검하고 헌법재판관 임명까지는 한덕수가 안 받을 수가 없다. 지금 국면에선. 예, 그렇게 김건희 봅니다. 쪽 살려주고 다른 거 막은 거는 해줘서 자기를 압박하는 쪽 이건 했지 않냐.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당이 지금 고민인 게 만약에 한덕수가 김건희 특검법은 거부권 행사하고 내란 본특검하고 헌법재판관 임명까지만 받았을 때 민주당이 되게 애매하죠. 탄핵을 해야 되나 말아야 아니, 되나 그러면 이게 저는 애매하죠. 탄핵하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고 현실주의적으로 그건 탄핵을 못 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니 이 와중에도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권을 행사한단 말이야? 이런 여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들불 같은 여론 때문에 또 민주당 입장에선 아, 괘씸한데 또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있는 거예요. 저는 김건희 특검법 나중에 되니까 지금 안 중요해요. 한덕수 친구가 대구탕 먹다가 하던 얘기가 있는데 자 뭐라고 하냐면 다 막을 수는 없는데 그렇지. 한 달, 2주가 그렇지. 예. 한덕수의 몫이다. 거기서만 막으면 돼요. 한덕수 목숨이 2주짜리가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2주만 연장하면 그러니까 아니지. 2주 연장한다고 해서 모든 게 자기가 안전해지는 게 아니야. 알아요. 예. 근데 자기가 모든 걸 막을 수는 없는데 1, 2주만 한 달만 미뤄도 자기네들은 희망이 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그거는 한덕수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머리가 좋죠. 저 머리 보세요. 머리 경우에 좋으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이렇게 머리 스타일 봐. 경우수를 자기 중심으로 민주당의 요구나 뭐 역사의 요구나 국민의 분노나 헌법적 절차 아무 상관없이 자기 목숨을 최대한 연장하는 경우의 수를 찾을 거라는 거지. 그게 저는 이 국민의힘에 몇 개 주고 그다음에 2개 내란 특검법 헌재 판결 재판관 임명 이거 2개는 민주당에 줌으로써 맞아요. 목숨을 연장해서 이거 넘어간 다음에는 한덕수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럼 계속 있어도 돼요. 거기. 그 선의에 기대려면은 예. 제가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시간이 문제거든요. 예. 특검이 시간이 지나면 특검이 만약 출범을 한다 하더라도 허수아비 특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소를 못 하니까. 그렇지. 그러면은 민주당이 제안을 해야 돼요. 한덕수한테. 한덕수가 12월 31일까지 기다리다가 마지막 날 결정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내란 특검을 임명할 생각이 있으면은 뭘 그때까지 기다려. 오늘 당장 도장 찍어야지. 반나절 시간 줄 테니까 찍어라. 아니면 탄핵 절차로 아니, 들어가겠다. 저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도 한덕수 대행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의 압박을 하겠죠. 너 그렇게 하는 순간 이때까지 만약에 조난 파일에 있는 거 다 까버려. 이런 자기들도 무서운 압박을 하고 있겠죠. 민주당은 공개 압박을 하고 있겠고. 그냥 부드럽게 정부 연속성을 위해서 잘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국민의힘도 죽기 살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자꾸 말이 도는데 한번 한독수 입장이 됐다고 해서 생각을 해보라니까요. 내가 대행을 몇 달을 더 손님 한다고 발언 좀 잠깐만 자. 대행을 몇 달을 더 한다고 해서 네. 그 대행 끝나고 나서 수사를 피할 수가 있겠느냐, 면책을 될 수가 있겠느냐, 훨씬 절대 덜하죠. 불가능한 일이죠. 훨씬 예. 덜하죠, 근데. 왜 덜해요? 왜 덜해? 저는 훨씬 덜할 거라고 봅니다. 둘이서 합의를 보고 들어와. 이거는 합의가 안 같은 돼. 사무실 쓰는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 합의는 안 되고 민주당에도 틀림없이 홍 기자님 생각하는 사람과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좋지. 그들 내부에서 막 의논하겠지. 그 선의 얘기되면 지금 큰일 나 지금 시간이 하루하루 이게 선의가 아니고 문제인데. 저 사람이 제일 유리한 게 뭔지의 관점에서 저도 감정이입해 보면 이렇게 선택할 것 같다는 거죠. 3명 임명 못하면 안 돼요. 예. 그리고 특검법 통과 안 되면 안 된다. 이 두 가지. 그 희망찬 이 전망, 저도 이 공동체 힘을 믿는데 이 두 개는 근데 그 요건이에요. 아니, 그래서 예. 이거잖아요. 한덕수가 그 두 개, 그러니까 내란 특검법을 이제 거부권 행사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렇죠. 그리고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서 임명 도장을 찍을 거냐 말 것이냐 이거잖아요. 네. 지금 쟁점이. 그렇죠. 근데 홍사훈 기자는 지금 너무 불안하고 네. 한덕수 입장에서 감정이입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사람이 안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시한을 주고 네. 여차하면 탄핵을 이번 주라도 들어가자 빨리 이런 들어가자. 입장이고 그렇지. 네. 저나 뭐 공장장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저는 다음 주면 이미 23일, 24일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하고 그렇죠. 본회의 표결하고 27일에 임명한다는 걸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그렇죠. 3명에 대해서 그때 이미 한덕수의 운명은 결정나요. 도장 안 찍으면 탄핵이에요, 바로. 그런데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주 상간에 결정이 난다 일단.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검법이 왜 중요한지 자꾸 홍상 기자가 왜 그 얘기를 하시냐면 네. 공수처는 그 윤석열을 기소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럼 검찰에 넘겨야 돼 다시.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는 있거든요. 네. 기소권 그리고 없죠. 구속을 하면 20일 내에 기소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일단 윤석열 빨리 안 잡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맞아요. 지금 잡아버리면 지금으로부터 48시간 이후부터 20일 이내에 무조건 기소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특검이 꽉 나는 거야 그냥. 근데 그때까지 의미가 특검이 없어져 버려. 움직이지 않으면 다시 검찰 손을 네. 다 넘겨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공수처가 가지고 있다고 특검으로 넘겨야 제일 좋은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체포를 해도 적정한 시점에 체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독수가 지금 그걸 막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이 기소를 못 하게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버는 거야 지금. 이 특검법하고 헌재 판사 임명은 둘 중에 하나라도 안 하면 탄핵돼야 되는 거예요. 네. 민주당은 기다릴 게 없지 더 네, 이상은. 그렇죠. 근데 한덕수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한 27일까지의 헌재 재판관 네. 청문회 끝날 때까지 했다가 마지막까지 고심하는 척하며 국민의힘도 만족시키려고 마지막 이걸 해버리는 거지. 만약에 베스트 시나리오는. 네. 그러면 그 다음은 괜찮다. 그렇죠. 헌재 인천 끝나 23일 4일날 이제 인천 끝나고 예. 그 한덕수한테 보고서 올라가는 게 27일이잖아요. 27일 이죠. 그럼 예. 3일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특검 임명 그 가부 결정하는 거 똑같아 시간이. 그게 묶어가지고, 31일 날 예. 12월 31일이잖아요. 그때까지 그럼 기다려 줄 거냐? 한덕수는 최대한 지금 그때까지 시간을 끌 건데 그렇죠. 3일 더. 그다음에 탄핵해도 괜찮아. 그다음에 최성복한테 넘어가면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네. 기소가 윤석열에 대한 기소가 특검이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공수처가 네. 윤석열 체포를 그때쯤에 하면 됩니다. 이 특검이 발족되나 안 되나 보고 나서 예. 체포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만 하는 이유가 예. 이 사람들이 바보라가서 아니라 이거 다 따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만약에 한덕수를 날려버리잖아요. 그럼 모든 날리는 과정, 그 다음에 다시 그 다음이 들어오고 이 과정도 시간이 걸려요 또. 네. 그게 이 달 말까지 가는 만큼 시간이 걸려요 또. 그러니까 11월 31일 날 그때 시작하느니 오늘 딱 결정해라. 오늘까지만 이거 생각 오래 할 것도 아니지 않느냐. 무슨 아니 헌법재판관도 총리실에서 어제 입장이 나왔다니까 여러 해석과 논란이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 특검에 대해서도 내란 특검에 대해서도 12월 30일 마지막 날까지 숙려해서 고려해보고 결정하겠다. 이걸 숙려할 게 뭐 있어요. 시간을 할 거면은. 끌려고 하는 저쪽의 압박도 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 길은 이 두 가지는 해주는 거다. 이 두 가지 동시에 압박해서 자기가 살 수 있는 최선의 낭떠러지를 돌다리를 걷고 있는 거 이 사람도. 민주당이 거기 말려 들어가면 안 돼요.